경우의 수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배우거든.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요, 맨 처음에. 경우의 수가 뭐지? 몰라.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야? 너무 들어본 지도 오래된 얘기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나오죠. 그치? 경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말 경우가? 너는 경우가 없냐? 이렇게 누가 뭐 화낼 때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 어떻게 된 경우야? 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경우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경우라고 얘기를 하거든. 옛날 말이죠.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저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잖아.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수학에서는 행동을 시행이라고 부르고 이 결과를 사건으로 불러요. 자, 이름이지. 그래서 이 사건의 가지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런 종류, 이런 종류, 이런 종류, 이런 종류가 나온다. 그래서 분류해 보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 그 시행의 경우의 수는 4가 됩니다. 괜찮니? 네. 뭐 사탕이라도 좀 줄까? 사탕은 먹어도 되겠니? 먹을래? 네. 그래서 어제는 이렇게 해줬으니까 오늘 선생님 또 먹어. 아, 선생님 맞아. 진짜 노래하는 거구나. 나 민서가 뭐 바로 따는 거 처음 봐. 밥도 못 먹고 왔어. 그냥 왜? 아니 먹었는데 했어요. 너 젤리 좋아하는구나? 아 유제품을 어제 줄때 안 먹더니 그렇게 잘 먹을 줄은 몰랐네. 자, 드시면서 보세요. 드시면서 보세요. 좀 소리 안 나는 봉지로 살 거야. 소리가 너무 나는 봉지가. 자, 그래서 행동의 결과를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세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주로 수학에서 보는 건 뭐 주사위 같은 거 되게 많이 던지죠. 그래 안 그래? 주사위를 던지면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주사위 눈이 나오는 거 아예 확 시끄럽게 다 끄놓고 먹던가 되게 조용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다 들려. 결과는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지. 그러면 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의 경우의 수는 6가지인 거예요. 근데 단위까지는 안 써도 돼요. 그냥 수로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는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행 자체의 경우의 수가 있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다 세는 거야. 바깥에 있겠잖아. 그렇게 소리 안 내볼라 해봤자 소리 난다고. 그 다음에는 그 시행의 결과 중에 내가 어떤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옛날에 뭐 덧셈 법칙, 곱셈 법칙에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되거든.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그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꼭 그 사건을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도 세냐면 특정 사건이 아닌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야 그냥 다 뜯어 다 커나 커 유섭 아침 못 먹고 와서 아침에 먹었는데 땡겨 안 땡겨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다. 앞으로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특정 사건이 아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특정 사건이 아닌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어제 했어서 바로 뭐 홀수가 한 개 이상인 집합들. 그럼 여러 개가 되니까, 그렇지? 아예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걸 해서 전체를 빼버리죠. 이렇게 특정 사건이 아닌 사건, 반대의 사건을 우리는 여집합의 개념을 가져와서 여사건이라고 부르고, 또 전체의 경우의 수는 보통 전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전사건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세야 되느냐? 잘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진짜로. 이게 만일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상황 저희가 그 경우의 수를 세는 상황 중에서 오늘 우리가 순열과 조합까지 나갈 수 있지 않나? 나갈 것 같은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울 건데 그리고 고2의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중복순열, 중복조합, 그 다음에 같은 거 뭐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 이렇게 해서 좀 배울 거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오늘 배우는 얘네가 공식이 아닌데 공식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기호가 있거든. 그 경우의 수를 셀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자주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가 경우의 수 어떤 시행의 결과를 세는데 그 세는 방법이 너무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는 거지. 자주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름을 준 거거든. 그리고 기호도 주고 너무 자주 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준 건데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공식이라서 그걸로 풀면 되는 줄 알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런 거는 되게 너무 빈번하게 나오는 상황인 거야. 세는 방법이 비슷한 거지. 그러면 그거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냥 그 상황은 이렇게 세면 돼 라고 하고 이렇게 세는 방법 자체에 이름을 줄게 이런 거거든. 공식이 없어요. 경우의 수는 착각하면 안 돼요. 경우의 수는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의 결과를 일일이 적어가는 게
경우의 수를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일일이 적어가면서 그 규칙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개구쟁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자기 가방을 안 들고 가는 거야. 전부 다. 상황 이해했어? 전부 다 자기 가방을 들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가방을 들고 가지 않고 남의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가 질문이에요. 터무니없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실제로 그 상황을 적어보는 수밖에 없어. 이해했니? 그럼 A 학생은 누구의 가방을 들고 가야 돼요? B 학생, C 학생 또는 D 학생의 가방을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A 학생이 B 학생의 가방을 들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가방은 뭐 남았죠? A 학생 거, C 학생 거, D 학생 거 남았죠. 그럼 B는 G 거는 이미 A가 가져갔어. 그럼 B는 누구 거 가져가야 돼? A 거나 C 거나 D 거를 가져가야 돼. 이해가니? 그래서 A 거를 가져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게 D 거하고 C 거죠? 근데 C는 G 거 안 가져가야 되니까 D 거 가져가야 되고 D는 C 거 가져가야 될 거야. 자, B가 C 거 가져갔어. 그럼 남아있는 가방은 A 거하고 D 거죠. 그럼 C는 D 거를 가지고 D는 A 거를 가지고 가야 될 거야. 자, A가 B 거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B는 D 거를 가져갔고 남아있는 게 A 거랑 B 거지. 그러면 C는 A 거를 가져갈 수도 있고 B 거를 가져갈 수도 있나요? B 거 썼구나. C 거니? A하고 C 거 나왔군요. 쏘리. 그럼 D는 C 거를 가져가야 되겠니? 자, 이제 A가 C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쳐보죠. A가 C의 가방을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가방은 A하고 B하고 D야. 그럼 B 입장에선 A 거 아니면 D 거밖에 못 가져가겠죠. 그럼 A 거 C 거니까 남아있는 게 B하고 D인가요? 그러면 D가 C 거 가지면 안 되니까 C가 D 거. 이렇게 됐나? 자, 이 상황은 A 거하고 B 거 남았으니까 A 거 B 거 가져가거나 B 거 A 거 가져가면 되겠어요. 자, A가 D 거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B하고 C하고 D인데 B는 G 거는 못 가져가니까 A 거 아니면 C 거를 가져가겠죠. 자, 그러면 D하고 A 거 가져갔으니까 B하고 C 거 남았고 그럼 C가 B 거 가져가고 D가 C 거 가져가면 되니까 여기는 A, B, B, 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인데 많은 친구들이 착각해요. 뭔가 계산을 해서 풀려고 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나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나무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 안 그래? 나무 모양 이거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닌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나무 모양의 그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영도라고 불러요. 자, 근데 결국은 자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저 행동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행동이라는 건 결국은 선택이거든. 뭘 할까를 고른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라고 했을 때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면 뭔가 어려운데 내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선택을 몇 번 해? 얘네들이 4번을 해. 누가? A가 무슨 가방 가져갈까 처음에 선택을 하고 A가 가져간 다음에 B가 무슨 가방을 가져갈까 선택을 하고 그치? 그리고 나서 C가 선택을 하고 D는 보통은 그냥 남아있는 걸 가져가지만 선택의 결과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충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행동은 결국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면 내가 몇 번의 선택을 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시행이 몇 번 있는 거예요? 4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시행 4번의 결과들을 차근차근 다 적어보는 게 정석인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교란순열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아주 순열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치 않죠? 조금만 기다려보자. 금방 배울 거야 오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행동의 결과를 일일이 적어서 세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인데 좀 더 쉬운 상황들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쉬워서 숫자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2가지 법칙이 있어요. 덧셈 법칙과 곱셈 법칙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가 시행 자체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덧셈 법칙은 뭐냐면 질문이 이런 거야.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물어봐요. A 또는 B. 5원은 또 어디서 나왔지 우리가? 합집합에서 나왔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저 A 또는 B가 시행 자체라고 하면 A 시행 또는 B 시행의 결과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시행은 한 번인데 그 결과 중에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일 수도 있는 거야. 많은 선배들이 헷갈려했던 게 그건 거야. 좀 생각이 깊이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 A가 언제는 시행이고 언제는 특정 사건인데 그걸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쉬워.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라고 하면 이건 시행 전체죠.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사건이 나올 거예요. 동전을 던지면 앞 아니면 뒤니까 2가지 사건이 나올 거예요. 시행이 다른 거지 이건. 그때 A 또는 B의 A하고 B는 시행인 거죠. 이해갑니까? 너무 사탕에 뭐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소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A, B가 뭐야? 시행이 아니라 사건인 거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A, O, B가 된다. 야 그냥 다 풀어놓으라니까 눈치 보지 말고. 그게 더 신경 쓰여. 이렇게 막 조용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더 신경 쓰여.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스몰 a라고 할게. A 사건 또는 A 시행에, 또는 그다음에 B 사건의 경우의 수를 B라고 할게. 그럼 이런 상황은 이걸 더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합사건이라고 해서 A 합집합 B로 표현을 하거든.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여기까지 이해가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결국은 A하고 B를 더하는데 여기서 공통인 거는 한번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세야 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사건에 속하는 애들 경우의 수하고
B사건에 속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 만약에 공통이라면 한 번 더 세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저 한번 빼줘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는 주사위가 있어. 소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짝수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일일이 세면 되지만요. 적어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고 그냥 이것 따고 이것 따로 생각하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볼래 이런 거야. 소수는 뭐가 있어? 2, 3, 5 세 가지죠. 짝수는 2, 4, 6 세 가지란 말이야. 근데 이가 겹치지? 그러니까 다 일일이 적어보면 5가지인 건데 3개 더하기 3개 빼기 둘의 공통인 거 하나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언제 이래요? 얘가 질문 자체에 숨어있어. 이 사건 또는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것 또는 이거 이해가니? 그래서 이때 합사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곱셈 법칙은 곱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A and B야. A 시행과 B 시행이 또는 A 사건과 B 사건이 둘 다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둘 다 일어나던 아니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던 어쨌든 둘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얘는 얘가 일어나거나 얘만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어떤 상황이 그러냐면 정민이가 서울을 갈 거야. 근데 여기서 터미널까지 가는 데는 버스가 3개의 종류가 타요. 3종류가 있어요. 뭐 수완 3번, 뭐 수완 12번 이렇게. 그 다음에 버스에서 서울 가는 차는 4개가 있어요. 뭐 우등, 일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우선 어디를? 버스 터미널을 가야 될 거야. 버스 터미널에 가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죠. 버스 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를 골라야 되겠지. 몇 가지인가? 4가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먼저 어떤 선택을 해야 돼? 버스를 선택을 해야 될 거야. 내가 수완 3번을 탈 건지 수완 12번을 탈 수도 있고 뭐 수완 7번을 탈 수도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수완 3번을 타고 갔어. 선택을 먼저 한 건 첫 번째 선택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 4번 버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 4번 버스 이렇게 되겠지? 수용도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이것도 선택을 하고 이것도 선택을 할 거면 이 선택의 결과하고 이 선택의 결과를 곱하기로 계산을 하면 일일이 좀 적지 않아도 쉽게 셀 수 있구나. 이게 목적인 거죠. 다음에 까서 줘야겠다. 그냥 까서 다 먹었지. 자, 이해 가니까. 이게 덧셈 법칙과 곱셈 법칙이에요.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덧셈 법칙과 곱셈 법칙의 중요한 차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죠? 제일 핵심적인 건 사탕이지. 아니요. 뭐야? 둘 다 열심히 들어놓고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사건이 그 덧셈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덧셈은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난다고 안 해? 너 씨 어디 갔다 왔냐? 꼭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거나 순서대로 차근차근 일어나거나 하는 거고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저걸 셀 때 빨리 먹어! 둘 중에 하나만 결과적으로 선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만 하게 되는 거냐 아니면 둘 다 하게 되느냐 이해갔어? 선택을 하던 뭐 행동을 하던 덧셈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는 또 2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3개, 4개일 수도 있어요. A오, B오, C오, D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것 중에 하나만 하게 되면은 덧셈을 5어로 계산 얘기를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쟤도 하는 게 되면은 AND로 계산을 하고 그때는 서로 곱해준다. 이해 갔습니까? 오늘 그 뒤에 단원이 3개인데 사실은 뭉뚱그려서 다 끝날 거예요. 개념. 지금 경우에서 1단원이 끝났습니다. 배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선생님의 좀 말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원 순열과 조합인데 순열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한 줄로 일렬로라는 거 한 줄로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해요. 여기 있네. 사탕이 있어. 서로 다른 사탕. 그지? 그래서 네가 먹을 순서를 정하는 거야. 나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거 먹고 다 먹었냐? 네. 없네. 이거 먹는데 3개가 있는데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순서를 볼 거라는 거야. 제일 처음에 뭘 먼저 먹지? 이해가니? 이걸 먼저 먹는 거랑 이걸 먼저 먹는 거랑 이걸 먼저 먹는 걸 다르게 될 거야. 그런데 있는 걸 다 먹는 게 아니라 또 이 중에서 저기 많잖아 지금 민서는 그 중에서 3개만 먹어야 돼. 10개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선택하면 고른 거죠. 골랐다라는 거는 순서를 줬다 안 줬다? 고른 것까지는 순서를 안 준 거야. 이해했니? 골라놓고 이제 거기서 뭐부터 먹을지 순서를 정하는 거야. 정민이 이해하냐? 너 한 번 들었다고 그렇게 방심하면서 들으면 분명히 큰 코를 많이 다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순서를 가지고 뽑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만 하는 건 아니거든. 똑같은 방법으로 쓰는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순서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 반 학생이 20명이 있는데 개주 선수 4명을 뽑을 거야. 1번 선수, 2번, 3번, 4번. 1번에 뛰느냐, 2번에 뛰느냐, 3번에 뛰느냐, 4번에 뛰느냐 되게 중요하잖아. 제일 잘 뛰는 애가 4번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0명 중에 4명을 뽑아서 내가 너 1번, 너 2번, 너 3번, 너 4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뽑는 애가 1번, 두 번째 뽑는 애가 2번, 세 번째 뽑는 애가 3번, 네 번째 뽑는 애가 4번인 거죠. 이해가요? 또 다른 말로는 선택하여 자리를 정해주는 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는데 4자리가 있어요. 4명이 가는데 자기가 앉을 자리를 정하는 거야.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라고 치면 내가 어디 앉느냐는 다 다른 거잖아. 내가 앉을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생겨요. 이런 상황을 공식이 아니라고 했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호로 N, P, R이라고 쓰고 P는 순열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P가 permutation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결국 내가 선택을 몇 번 하냐면 R번 할 거야. 선생님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리 정해주기로 되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 전체 R개의 자리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n개 중에서 여기에 보면 뭐 1, 2, 3, 4에서 n까지 숫자가 있어요. 내가 숫자 하나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자, 이해갑니까? 첫 번째, n은 항상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n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뭔가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딱 정했어. 그럼 걔는 또 이상, 내가 더 이상 쓸 수 있어 없어? 다른 자리에 못 쓰게 돼요. 또 쓸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2학년 때 확률과 통계 다시 배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 거 우리가 중복순환이라고 해. 또 쓰기 때문에 중복해서 쓸 수 있다 해서 중복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선택을 해보죠. 선택을 몇 번 하죠 지금? n번 아니 r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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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의 선택을? 아까 얘기를 해볼게. n개의 사탕이 있어. 내가 선생님 야 뭐야 10개의 사탕이 있어요. 숫자 합시다. 사탕인데 야 니 4개만 골라서 차근차근 먹어. 한 번에 먹으면 안 돼. 이빨 썩으니까. 그래서 네가 먹을 순서를 고르는 거야. 선택 몇 번 해야 돼? 4번. 4번 해야죠. 선생님이 앞으로 쪼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할 거거든. 시행을 쪼개 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탕을 4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 4개 선택을 하는 거니까 한 번 한다고 생각해. 선택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지금 이해가 안 가지면서 왜 그걸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보다 많다. 무슨 말인지 알았더니 말을 모호하게 해버리면 되게 헷갈려요. 몇 번 선택해야 되는지가. 우리는 지금 시행을 몇 번 하는 거예요? 4번 하는 거죠. 첫 번째 먹을 거, 두 번째 먹을 거, 세 번째 먹을 거, 네 번째 먹을 거 결정을 할 거야. 첫 번째 먹을 거를 결정을 해보죠. 결정을 하면 그 결과는 몇 가지가 나오죠? 4개. 4개. 아니에요. 내 얼굴 보고 맞추지 말고 그 생각을 하라고. 민서 몇 가지 나올까? 10가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사탕에 정신이 팔렸어요. 괜히 줬어. 끝나고 줄걸. 10가지예요. 10개 중에서 내가 하나를 뽑아다 여기다 꽂을 거잖아. 선택을 당하는 애들은 얘네들이고 얘네가 다 다르죠. 구별이 가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을 하면 결과는 10가지. 두 번째는 9가지. 9가지가 되겠죠. 왜 하나 썼잖아요. 남아있는 게 9개. 그 다음에는 8가지. 그 다음에는 7가지가 되나요? 자, 그럼 이 4번의 시행은 전부 다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일어나나요? 전부 일어나. 전부 다 일어나죠? 민서 자꾸 동공이 흔들려. 자,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4가지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될까 더 해야 될까? 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일어나면은 이걸 수영도로 쓰면 그런 거야. 1번 사탕, 2번 사탕, 3번 사탕에서 10번 사탕을 10번째 먹고 두 번째 먹은 사탕을 1번을 썼으니까 2번부터 9번까지 중에 하나를 먹겠지. 그 다음에는 얘 같은 경우 3번부터 왜 9번이야? 10번이지. 10번까지를 먹을 거고 그럼 얘는 이제 4번부터 10번 중에 하나를 먹겠지. 골라서 쭉 쓸 수 있겠죠. 얘는 3번 사탕을 먹었다면 2번, 3번 없으니까 4번 해가지고 10번까지 고를 거고 이렇게. 일일이 적으면 수용도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행이 차근차근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걸 선택을 하면 그 다음 선택지에서의 결과는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야. 이게 10개 사탕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차근차근 먹는 방법의 경우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순열이라고 불러. 그리고 기호로 이걸 어떻게 해서 CP4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공식일까 아닐까? 공식이 아니야, 그치? 이런 상황은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런 상황은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표현이 되는데 많은 바보들이 이게 공식인 줄 안단 말이지. 그리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은 뭐야?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그냥 계산을 한 것뿐이야. 이해가겠니? 자, 그럼 이제 이걸 NPR로 돌아가 보면 이런 상황의 경우의 수는 기호로 NPR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첫 번째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는 몇 가지? N가지죠. 두 번째 선택을 했을 때는 N-1가지예요. 세 번째 선택을 하면 N-2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R번째 선택을 하면 몇 가지일까? n-r 플러스. 자, 첫 번째가 0이고 두 번째가 1이고 세 번째 선택이 2니까 R번째는 n 가로치고 R-1개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따라와요. 아니, 첫 번째가 n, 두 번째가 n-1, 세 번째가 얘랑 하나 차이 나잖아. 그럼 R번째는 R-1이야? 겹쳐서 보였나? 이해가니? 다시 첫 번째 n, 두 번째 n 빼기 1, 세 번째 n 빼기 2, 네 번째 n 빼기 3. 하나 차이 나니까 R번째면 n에서 얘보다 1 작은 애를 빼겠지. 이해갔습니까? 이게 NPR이라는 기호입니다. 저 상황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호를 저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저건 공식이 아니에요. 기호지. 자, 그 다음 이런 애들 4, 3, 2, 1의 곱. 이거 뭔가 느낌이 있지? 왠지 자주 볼 것 같지? 뭐 할 때? 수녀를 세다 보면 되게 자주 볼 것 같아. 이해가나? 이게 뭐야? 서로 다른 4개의 자리, 4개가 있는데 그거의 순서를 정해주면 이렇게 계산되겠죠? 되게 자주 볼 거야. 그래서 얘도 기호를 주기로 했어요. 기호로 4 느낌표라고 쓰고, 느낌표라고 읽진 않고 4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4의 계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글로는 계승이라고 읽고요. 영어는 팩토리얼로 읽는데 계승은 잘 안 쓰고 또 4팩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니? 그러면 4팩은 사실은 뭐야? 이걸로 표현하면 서로 다른 4개를 가지고 4개 중에 4개를 죄다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에 쓰죠. 이해가니? 그래서 n 팩토리얼은 npn입니다. 약속이에요. 4p4 npn은 n 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 잘 봐봐. npr이 그래서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점점점이지. 그럼 이건 지금 등식으로, 그러니까 식으로 쓸 수가 있어 없어? 이 기호는 식에다. R이 숫자면 괜찮은데 R이 숫자가 아니면 기호로 쓰기가 되게 난감한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나? 자, NP3 N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할 거야. 첫 번째 자리 선택을 할 거지 N까지. 두 번째 결과는 N-1까지. 세 번째 선택의 결과는 N-2까지. 식이 딱 나오지 이렇게. 근데 10PR 이래버리면 어라가 되는 거죠. 왜? 몇 개인지 모르잖아. 선택을 몇 번 하는지 기호로 써놨으니까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식을 쓰기 되게 애매해져요.
도표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 도표점을 쓸 수밖에 없거든. 이해가나? 그래서 MPR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M 빼기 R-1이죠. 숫자로 할게 먼저. 되게 헷갈려가지고. CP4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원래 여기다가 6, 5, 4, 3, 2, 1을 곱하고 6, 5, 4, 3, 2, 1을 나누죠. 아, 왜 이런 짓을 하죠? 이렇게 하면 분자는 10팩으로 쓸 수가 있고 분모는 6팩으로 쓸 수 있거든. 이해가니? 분자는 10팩, 분모는 6팩으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MPR을 R이 숫자면 이렇게 식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맞니? R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면 이걸 식으로 고치기가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계속 졸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10분 쉬었다 마저 할게요. 쉴 때가 됐어.